아침 일찍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시험지가 든가 방을 들고 서울 외곽의 초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민수 선생님이다. 대부분의 날과 마찬가지로 일찍 출근했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것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길 건너편 학교 버스 정류장에 한 마리 강아지가 앉아 있었다. 꼼짝 않고 그저 앉아서 기다린 듯한 모습이었다. 아직 어린 진녹의 강아지였는데 아마도 34개월 정도 되어 보였고 머리에 비해 키가 너무 컸다. 흰 털에 갈색 무늬가 있는 전형적인 진녹이었지만 그 작은 몸은 이미 눈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눈에 띄게도 회색빛 아침을 밝히는 빨간색 아이복도가 목에 둘러져 있었다. 나는 생각할 겨도 없이 길을 건넜다. 발걸음이 눈 위에서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다. 강아지는 도망가지도 짖지도 않았다. 그저 깊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천천히 쪼그려 앉으며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 꼬마야, 주인은 어디 있니? 그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목도리 아래에 작은 플라스틱 클립으로 고정된 메모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보았다. 이름은 하늘이에요. 온순하고 착해요. 부디 돌봐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서명도 전화번호도 없었다. 단지 그 짧은 문장들 뿐 목이 메어왔다. 강아지 하늘이는 내 손에 몸을 기댔다. 차갑고 축축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꼬리를 조금 흔들었는데 천천히 희망, 애찬 듯한 모습이었다. 마치 용기를 내려는 듯 했다가 슴한 구석이 무거워졌다 거리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신선한 눈의 침묵과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아픔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하늘이를 안아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갈비뼈가 느껴졌다. 하늘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내 재킷에 얼굴을 묻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 그땐 몰랐지만 하늘이는 그저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나는 트렁크에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담요 하늘이를 감싸 교실로 데려갔다 걸어가는 내내 그녀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저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내 품에 꼭 붙어 있었다. 책상에 앉아 공간 히터를 우리 쪽으로 돌리고 방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동안 하늘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하늘이의 떨림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흡이 안정되었다. 가끔씩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문을 흘룩 쳐다보곤 했다. 누가 그녀를 버렸는지 계속 궁금했다. 아마도 아이였을 것이다. 그 목도리는 어른이 메어줄 법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메모의 필체도 조심스러운 블록체로 아마도 떨리는 손으로 쓰여진 것 같았다. 그 아이가 걸어갔을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다. 교무실에 전화해 수업 시작이 늦어질 것이라고 알렸다 설명은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그리고 혹시 잃어버린 개를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물보호소에 전화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온라인 게시물도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이는 내 책상 밑에 앉아 발을 단단히 모으고 내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왔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늘이는 정신을 차렸다. 내가 말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짖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가까이에 있었다. 이웃에게 게사료와 그릇을 가져다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20분 안에 하늘리는 며칠 동안 음식을 보지 못한 것처럼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예의 바르게 하지만 내 속을 짙을리게 하는 굶주림으로 먹었다. 그날 오후 학교가 끝난 후에도 늦게까지 남았다. 하늘이를 보호소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에, 그녀가 이미 겪은 일들 때문에. 나는 전에도 동물을 임시로 맡아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 고양이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집에 데려갔을 때 하늘리는 문간에서 망설였다. 마치 안으로 들어가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고 하늘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꼬리는 낮지만 흔들고 있었고 귀는 희망에 찬 듯 뒤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이는 내 침대 옆바닥에서 잤다. 머리를 내 손 위에 올려놓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았다. 그리고 어쩌면 나도 그녀가 필요했을지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나니 하늘이는 여전히 내 옆에 움리고 있었다.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잠시 동안은 그저 그녀를 지켜보았다가 숨이 오르내리는 모습, 꿈을 꾸는 듯 발바닥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 몇 년 만에 그렇게 푹 잔 적이 없었다. 그녀가 그곳에 있는 것, 그렇게 조용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모습이 침묵을 공허하게 만드는 대신 가득 차게 했다. 학교에서 모두가 즉시 하늘이를 알아차렸다. 학생들은 내 사무실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하늘이를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다. 민수 선생님, 선생님, 강아지인가요? 나는 망설였다. 이름은 하늘이. 지금은 나와 함께 지내고 있어.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늘, 이는 학교의 스타가 되었다.
상담교사인 박지연 선생님이 들러 하늘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는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알았던 것처럼 지연 선생님에게 기대었다.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해요. 지연 선생님이 속삭였다. 그저 귀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무언가를 봐요. 그 말에 나는 멈춰서게 되었다. 나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늘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읽었다. 내 학생 중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준노가 쉬는 시간에 하늘이 옆에 앉았을 때 하늘리는 그룹에 머리를 얹었다. 준노는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하늘이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자신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몇 지만 애가장 많이 말이었다. 방과 후 나는 치료 견 요구사항 인증 훈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늘이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내 집감은 그녀가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에서 하늘리는 방에서 방으로 나를 따라다녔다. 결코 몇 발자국이 상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요리할 때 그녀는 구석에 앉아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내가 책을 읽을 때 그녀는 내 발에 머리를 올려놓고 쉬었다. 나는 일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안에 너무 오랫동안 너무 큰 느낌이 들었던 집에 대해 하늘이에게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하늘이는 그저 들었다. 판단도 질문도 없이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 그날 밤 불을 끄자 하늘리는 소리 없이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나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우리 둘 다 그녀가 거기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치 거기에 속한 것처럼 학교 복도를 지나다녔다.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고 학생들을 위로하며 결코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교장 이상철 선생님은 자판기에서 간식을 가져왔고 사서 선생님은 무료 시간에 하늘이가 독서 코너에 웅크리도록 허락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을 건물의 구조의 실로 하나씩 꿰매넣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늘이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볼수록 나는 메모와 그것을 쓴 아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다. 작은 손이 금옥도이를 메고 그녀를 버스 정류장에 두고 눈속으로 걸어가는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주변에 물어보기 시작했다. 버스 기사들과 이야기했다. 그 한 명인 최영희 씨는 하늘이를 본 기억이 있었다. 일주일 내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 마치 뭔가를 기다린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영희 씨는 눈물을 닦았다. 우리는 모두 그 강아지가 근처 누군가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담 교사에게 최근에 이사를 가거나 행동이 달라진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몇 가지 이름을 알려주었지만 금요일 오후까지 무것도 맞는 것 같지 않았다. 그날 나는 민우라는 이름의 소년이 운동장 옆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 수업에 있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항상 혼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빨간 목도리의 가장자리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민우야 내가 말했다. 멋진 목도리네. 그는 놀란 듯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거였어요. 나는 기다렸다. 하늘이는 매일 저와 함께 버스까지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사를 해야 했어요. 새 집은 캐를 허락하지 않아요. 엄마는 하늘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녀를 보호소에 데려갈 수 없었어요. 친절한 사람이 그녀를 찾았으면 했어요. 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너는 정말 용감한 일을 했구나.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다. 하늘이는 괜찮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괜찮아. 그녀는 삶을 바꾸고 있어. 민우야 내 삶을 포함해서 그는 얼굴을 닦았다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음 그녀도 정말 그러길 원할 거야. 그 주말 나는 하늘이를 민우의 새 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어쩌면 그녀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이 변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보는 순간 벤치 근처에 있는 푹신한 코트를 입은 작은 인물을 본 순간 그녀의 전신이 밝아졌다. 그녀의 꼬리는 너무 빨리 흔들어서 흐리채다. 그녀는 낑낑거리며 뼈거름 망설이다가 완전한 달리기로 돌진했다. 민우는 무릎을 꿇었다. 하늘아가 외쳤다. 발을 벌리. 하늘이고 하늘이는 마치 며칠 동안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 뛰어들었다. 민우는 팔로 그녀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그녀의 털에 묻었다. 동시에 울고 웃었다.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감정을 추스르려고 노력하면서 하지만 목에 있는 덩어리를 막을 순 없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제외한 소년과 강아지 둘 다 서두르지 않고 둘 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두 마음. 잠시 후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감사해야 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었어.
그는 미소 지었다. 수줍고 피곤한 미소였다. 하늘이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가 괜찮다는 게 기뻐요. 그녀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를 더 나아지게 해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래미 누는 코트에서 작은 고민형을 꺼냈다. 하늘이는 이것과 함께 잔했어요. 그녀에게 줄 수 있을까요? 하늘이는 장난감을 냄새 맡더니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내 신발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그것이 신성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에게 꼭 간직하게 해줄게 나는 약속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 있는 민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어깨 넘어왔다. 그런 다음에 기대어길. 고부드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월요일 아침 하늘이는 마치 그곳을 소유한 것처럼 학교로 걸어 들어갔다. 꼬리는 높이 들고 눈은 빛나고 그 작은 고민형을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놀랐다. 장난감을 가져왔어요. 누군가가 외쳤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것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배지처럼 기억의 표시처럼 들고 다녔다. 그날 무언가가 바뀌었다도 용한 소년 준노가 독서 시간에 하늘이가 자신의 책상 옆에 앉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허락했다. 한 시간이 끝날 무렵 그는 하늘이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한 장 전체를 아무도 그에게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했다. 마치 하늘리의 존재가 단어들을 더 두렵게 만든 것처럼 나중에 수아라는 소녀가 쉬는 시간 후에 울면서 들어왔다. 나는 묻지도 않았다. 하늘이가 일어나서 걸어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건드렸다. 수아는 닭에 앉아 하늘이의 목을 팔로 감싸고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울었다. 크게 울지 않고 그저 부드럽고 떨리는 그 느낌.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녀의 눈은 더 맑았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나를 안았다. 목요일이 되자 교장 선생님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풀렀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나에게 전단지를 건네주었다. 치료 견인증 프로그램. 그가 말했다. 지원해보세요. 하늘이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옆에 예의 바르게 앉아있는 하늘이를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하늘이를 하늘이는 제 것도 아닌데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것이에요. 그날 밤 나는 지원서를 작성했다. 훈련 기질 경험에 대해 물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썼다. 하늘이는 재능이 있다는 것, 그녀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 고통에 움찔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 거실에서 하늘이는 내 발 밑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고 민형이 그녀 옆에 있었다. 내가 타자를 치는 동안 그녀는 고개를 들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너와 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의미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인증 과정은 몇 주가 걸렸다. 인터뷰 기질 테스트, 큰 소리, 휠체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한 통제된 노출. 하늘이는 마치 그것을 위해 언한 것처럼 모든 것을 통과했다. 나는 트레이너들이 그녀를 동요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압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고 결코 짖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지켜보고 기다리고 너무 깊은 평온함으로 반응해서 사람들이 멈추고 쳐다보게 했다. 정말 그녀가 구조된 개인가요? 한 평가자가 물었다. 그녀는 나이든 개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대부분보다 많은 것을 겪었어요. 최종 승인이 왔을 때 나는 봉투를 마치 신성한 것처럼 들었다. 안에는 그녀의 이름이 있는 배지가 있었다. 하늘 인증된 치료견.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그녀의 조끼에 클립으로 고정하고 속삭였다 해냈네. 사랑아. 그녀는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우리는 작게 시작했다. 학교 상담실을 방문하고 그 다음 독서 그룹, 그리고 마침내 신의 어린이 병원. 우리의 첫 방문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는 마치 평생 동안 그것을 해온 것처럼 소아과 병동으로 걸어 들어갔다. 7살 정도의 한 소년. 며칠 동안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다. 말도 하지 않고 뻗지도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를 마치 또 다른 실패한 시도처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늘이는 지시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기다렸다. 압력도 속임수도 없이 그 존재 간만. 소녀는 처음에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그의 손이 닿으면서 나왔다. 그는 하늘이의 귀를 만졌고 그러고는 거의 들리지 않게 안녕이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숨을 들이켰다간 호사들은 하던 일을 멈췄다. 하늘리는 그의 배에 머리를 얹고 눈을 감았다. 바의 폭풍이 끝나고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는 것 같다. 그 후에 모든 방문은 그 순간의 파문처럼 느껴졌다. 몇 주 동안
웃지 않았던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다. 잠을 잘 수 없었던 아이들은 그녀의 무게가 옆에 있어 위안을 찾았다. 부모들은 그녀를 마치 오랫동안 누구도 안지 않았던 것처럼 알았다. 그리고 매일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같은 조용한 평화로 내 옆에 움니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짊어질 필요가 없도록 그들의 고통을 져주는 것처럼 그녀는 단순한 치료견이 상이었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었다. 하늘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역 뉴스에서 그녀에 대한 짧은 기사를 내보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목적을 찾은 강아지 그 헤드라인은 나를 눈물짓게 했다. 그들은 엄마의 허락을 받아 민우도 인터뷰했다. 그는 그녀의 옛 목도리를 꼭 쥐고 하늘이 옆에서 말했다. 저는 그녀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았다고. 우리는 지역센터 학교 심지어 청소년 보호소에서도 연설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이는 등대가 되었다. 그녀는 방에 들어와 사람들이 보이게 하는 이 조용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재주를 부리지 않았다. 그녀는 짓거나 공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오후 우리는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들을 위한 그룹 홈을 방문했다. 힘든 집단이었다. 팔짱을 끼고 눈을 내리고 경계하는 마음 직원들은 나에게 경고했다. 아무도 상호작용하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하늘리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후드티를 입고 혼자 앉아있는 다리를 가슴에 당겨 올리고 있는 소년이 있는 가장 먼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를 퇴근하거나 관심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밝은 애누어 공처럼 몸을 말고 눈을 감았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 다 그리고 그의 손이 움직였다. 거의 그녀의 등에 손을 얹을 만큼 만나는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갑옷이 금이 간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이 아니야. 어느 날 긴 방문 후 우리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원에 들렀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눈에 눈물을 버그고 사진을 들고 있었다. 하늘이는 걸어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녀는 네다이지와 정말 닮았어요. 2달 전에 잃었어요. 다시는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하늘이는 그의 손에 기대었다. 그때 나는 이해했다. 하늘이는 단지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돌려주고 있었다. 희망을 그 겨울 서울의 폭풍이 몰아쳤다. 두껍고 무거운 폭풍이 도시를 하얀 침묵으로 덮었다. 학교는 문을 닫고 도로는 막혔다. 역은 여러 동네에서 깜빡였다. 세상은 조용하게 느껴졌다. 마치 모든 것이 숨을 들이마시고 참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늘이는 눈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마치 처음으로 마법을 보는 아이처럼 뒷마당에 눈밑을 뛰어다녔다. 그녀의 발은 완벽한 발자국을 남겼다. 그리고 매번 그녀가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마치 나도 따라오기를 원하는 듯한 빛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했다. 어느 날 밤 자정직 후 전력이 나왔다. 집은 어둡고 추워졌다. 나는 촛불을 켜고 담요의 몸을 감았다. 하늘리는 내 옆에 앉아 촛불이 깜빡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작은 곰인형은 여전히 그녀의 침대 근처에 놓여 있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계를 그리고 깊은 감사의 고통을 느꼈다.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그녀의 발을 만졌다. 그녀는 다른 발을 내 것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전에는 빈집으로 침묵으로 슬픔으로 한때 가득 찼던 삶의 메아리로 돌아가곤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하늘 위로 돌아왔고 더 이상 고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우리는 옷을 껴입고 병원으로 걸어갔다. 도로는 여전히 얼어 있었지만 소화병동은 열려 있었고 하늘이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단골들이 있었다. 세상이 멈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이 아는 것은 하늘리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간 호사 중 한 명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단순한 치료견이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우리의 다치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눈물을 참으며 나에게도 그래요. 우리는 그날 저녁 눈을 통해 집으로 걸어갔다. 하늘이는 내 바로 옆에 걸었다. 머리를 높이 들고 꼬리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겨울을 살아남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나는 추위를 따뜻하게 느끼게 하는 누군가와 함께 그것을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의 봄은 천천히 왔다. 눈은 조각조각 녹아내려 아래에 부드러운 땅을 드러냈다. 나무들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진흙 묻은 신발과 상기된 볼을 가지고 놀이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늘이 그녀는 계절과 함께 피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털은 더 두껍고 더 빛났다. 그녀의 걸음에는 더 많은 활기가 있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역사회의 일부였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 도달하기 시작했다. 병원에는 새로운 소녀가 도착했다. 그녀의 이름은 세연이었다. 9살 암태 머리 마르고 조용했다. 그녀는 첫 주에 말하지 않았고 당문객을 거부했고 하늘이 가들어올 때까지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 세연이는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하늘리는 그녀의 침대 옆에 부럽게 앉았다. 너무 가깝지 않게 그저 보일 수 있을 만큼만. 다음 날 우리는 돌아왔다. 하늘이는 같은 자리를 잡았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세 번째 날 세연이는 속삭였다. 그녀는 진짜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꿈에서 본 개처럼 생겼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늘이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침대 가장 자리에 턱을 올려놓았다. 세연이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 순간부터 하늘이는 그녀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치료 중에 그녀 옆에 누웠고 메스꺼움이 들이닥칠 때 세연이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다. 때로는 그저 그녀와 함께 숨을 쉬었다. 천천히, 꾸준히 그녀를 순간에 고정시키며 어느 날 세연이는 나를 보고 말했다. 내가 무서울 때 나는 그녀의 귀를 잡아요. 그건 부드러워요. 두드려움을 작게 만들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힘들게 침을 삼켰다. 몇 주가 지났다. 세연이는 더 강해졌다. 그녀가 병원을 떠나는 날 하늘이는 그녀의 휠체어 옆에서 문까지 걸었다. 세연이는 몸을 숙여 하늘이의 머리에 키스했다고 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내 용기가 되어줘서. 그날 밤 우리가 현관에 앉아 일몰을 지켜보며 나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가 내 발에 얹혀 있는 것을, 그리고 가슴에서 무게가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져주었다. 나를 포함해서. 그녀는 찬사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주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주는 것에서 그녀는 치유했다. 나는 가끔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간다. 내가 처음 그녀를 본 곳, 그 빨간 목도리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메모를 가지고 눈 속에 앉아있던 곳. 나는 천천히 지나가며 인도를 표지판을, 벤치를 바라본다. 그리고 매번 나는 그 아침의 유령을 본다. 그녀가 나를 바라본 당식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마치 세상이 예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민누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나는 여전히 가끔 그를 본다. 그는 커졌고 더 많이 웃는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하늘이에게 세목도 이를 가져왔다. 이번에는 봄을 위한 녹색. 그녀는 그것을 왕관처럼 썼다. 사람들은 내가 하늘이를 구했자는지 묻는다. 사실은 그녀가 나를 구했다. 그녀는 나를 자꾸 조용해진 삶에서 끌어내어 그것에 다시 의미를 주었다. 그녀는 침묵을 연결시를 목적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치유가 항상 큰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상기시켰다. 때로는 그것이 조용히 내 발로 걸어 들어와 당신 옆에 웅크리고 그저 머무른다. 나는 내가 그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한 마리의 강아지가 모든 것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가방에 들어 올 때마다, 아이가 손을 뻗어 그녀의 털에서 위안을 쳐줄 때마다 나는 버스 정류장 옆에 그 순간을 기억한다. 나는 목도리를, 메모를, 누군가가 그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전히 친절할 수 있다고 믿기로 한 선택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에 합당하고 싶다. 그래서는 하늘이와 함께 계속 나타난다. 그녀의 부드러운 귀와 꾸준한 시선과 가슴에 비해 너무 큰 마음과 함께. 왜냐하면 어딘가에 또 다른 아이가 자신이 사랑하는 무언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좋은 손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하늘이와 같은 더 많은 동물들을 구조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감한 발자국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공유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